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자체 지원금을 주다 보니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기도의 경우 이미 재난기본소득의 명목으로 개인당 10만 원을 지급했고 기초지자체 지원학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최신덕 경기도 의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진욱 기자 재난기본소득 써보셨습니까? 예, 저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총 4명이라서요. 40만 원 받았는데요. 아예 다 학원비에 썼습니다. 쓰는데 어떻게 불편하지는 않던가요? 쓰는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신용카드를 해서 포인트로 받았는데 네. 그 포인트 차감으로 해서 바로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정부가 조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럼 우리 집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정부에서 주는 거는 이제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네. 경기도는 개인으로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를 나누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경기도는 개인별로 10만 원, 그리고 이제 각 그 31개 지자체마다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5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이렇게 있어 갖고 네. 이제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용어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정부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그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더 나눠주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해서 경제적 타격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을 말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좀 언어가 좀 혼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지원의 차이를 확실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의 주체는 정부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다. 네. 그래서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한 권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이례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에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에서 요구할 소득,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 소득, 네. 그리고 정부 같은 지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금,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정부는 이제 가구당, 경기도는 개인당 지원을 하게 되죠. 경기도민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런 논란은 왜 나온 겁니까? 일단은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실제로 받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뭐 경기나 부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4일 긴급 재난금 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은,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가구원에서 시군에 따라 수령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 1인 가구 경우 정부 지원금이 40만 원이지만 경기도 1인 가구는 경기도 그리고 시군, 정부 지원 합체 모두 49만 원에서 84만 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설명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정부의 경우에는 이 지자체와 이 비율을 예산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이제 국비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소득 상위 30%는 안 주고 네. 하위 이제 70%만 주는 것 때문에 이게 약간의 이제 논란이 되다가 결국 100% 다 주기로 네. 했는데 그 소득 상위 30%를 전액 국비로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위 70%는 국비 80, 지자체가 20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인당 10만 원씩 드렸고 그다음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드리는 것이 87만 1천 원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하면 60만 원과 87만 1천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140만 원이 조금 넘게 되는 그렇죠. 금액인 거예요. 예, 3인 가구는 뭐 69만 7천 원, 2인 가구는 52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 국비 매칭이 그래서 예, 이렇게 좀 국민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와도 매칭 비율이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한 25개 시군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받게 되고요. 네, 성남, 안산, 광주, 하남 여기가 한 93% 정도 받게 되고 지자체가 그 국비 50%를 더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고향과 부천은 100%다 부담을 지자체가 더해서 그냥 100만 원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김포 시민의 경우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은 얼마인 건가요? 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포는 이제 25개 시군하고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87만 1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4인 기준 87만 1,000원을 원. 받게 된다는 계산법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천의 경우에는 이 김포와 받는 지원금 최종적으로 좀 다르다고요? 네, 부천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4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경기도 40만 원 그리고 부천시 2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에 100만 원을 갖고서 이제 정부는 86만 2천 원, 그리고 부천시는 13만 원을 줘서 총 4인 기준 160만 원 정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부천시는 돈을 좀 더 주는 거죠. 이렇게 김포와 부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김포에서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더 적게 받느냐 그렇게 하지만 김포시는 상당히 다른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전면적으로 감액을 해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잃은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들한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단순히 이 재난지원금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네. 각 지자체별로 과연 어떤 정책을 또 따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본다면은 그런 부분이 부식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정부 지원금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받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고요. 예, 뭐 세대주가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뭐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대리인도 가능한 형편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품권, 뭐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 살 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처럼 그런 요일제. 요일제로 네. 또 신청하고 또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별로 약간 변동이 있어갖고 그런 거는 그 창구에 가서 구체적으로 좀 문의를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소득 일명 이 깡 그리고 바가지인데 재난소득 깡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할인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 기본소득 할인 거래, 속칭 깡이라 부르죠. 재난 할인 거래를 말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취하는 이른바 지역 화폐 깡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는 불법인데 거래 후 그러니까 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고서 바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게 발견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0만 원의 상품권을 80만 원에 팔고 차익을 가지고 하는 거죠. 또 아니면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선불카드 9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거래한다고 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또 지역화폐를 거꾸로 싸게 사고 싶다고 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지역 상품과 다른 지역 상품과 거래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과 교환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 팔거나 강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징역 3년 아니면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인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깡, 그러니까 일명 현금화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각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발각이 되면 아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징역 3년과 벌금 아이고. 2천만 원을 받는 네. 걸 알아야 되고요. 이 시장 바가지 요금 관련돼서 많은 기자들이 많이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를 들면은 한 지역 어머니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두부가 원래 한 모에 4,500원이냐 아니면은 뭐 가자미 두 마리 12,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5,000원, 3,000원이 올랐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생필품의 올랐다는 가격이 거죠. 올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반 반찬 가게에서 어. 아니면 정육점에서 가격이 올린 경우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비양심적인 지역 중고마트와 상점이 이 같은 재난지원금 용처 제한을 좀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점가니까 좀 낙후된 지역,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한테 어쨌든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격이 꽁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가격이 막 2,000원, 3,000원이라도 그래도 뭐 사겠다 이런 심리에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어제였죠. 지역 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전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가맹점 취소와 함께 세무조사도 착수했거든요. 이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재명 지사 글을 올려서 20명의 경기 특사경이 다발적으로 미스터리 쇼핑 즉 손님을 가장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하루 만에 지역 화폐를 현금 차별한 업소 15개를 적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부가세 명목으로 10%더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화폐를 결제하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또 5에서 10%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 또 동일한 물건인데 높은 가격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뭐 고발한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기도가 좀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어요. 그 부분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뭐 할인해서 뒷판다. 뭐 이런 게 이제 속칭 깡이라고 깡인 표현이 거죠. 되는데 네. 전자금융거래법상 어쨌든 불법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거나 알선을 하여도 역시 불법인 거죠. 이를 위반하면 우리 정 기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환수, 세무조사, 지역 앞에 가맹점 취소,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게 조금 발각이 어렵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불법 거래를 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상점, 그러니까 업주들의 좀 의식이 좀 의식.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쨌든 기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 소득이라는 부분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들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주들이나 그 소비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이 같은 이 불법 거래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참 씁쓸함마저도 느껴집니다. 실제 이 재난 기본 소득이 시행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 뭐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1235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223억, 취업 유발 효과는 5629억 원 정도를 된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네. 현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이지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4월 4주차에 약 24%까지 소비가 진작됐다는 오. 효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중소형 가맹점 매출에 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분석이 되고요. 또 국가 재난지원금에 더불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인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계신 분들은 네.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실 거를 또 어머니나 부모님 같이 와서 케이크를 하나 더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 소비가 조금 촉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예전까지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일례로 또 뭐 대리운전수 같은 경우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냐니까. 네. 예전에는 그 가장 콜이 많았던 때, 그 시간대 예전에 그 코로나19가 극성이 있었을 때는 한 500콜 정도 왔었는데 최근에 2,000콜 이상. 그러니까 예전을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카페 주인이나 이제 상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재난지원금이 어쨌든 다 소비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가 좀 활성화됐고 경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조금은 풀리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5에서 10% 정도 증가했다는 분들이 약 40% 상인들 중에서, 그리고 10에서 30% 정도 증가했다는 분들이 한 12%, 그리고 30에서 50% 매출이 증가했다는 분들도 한 4% 정도가 나타날 정도로,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렇게 구간별로 보더라도 예, 많은 부분들이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에 좀 도움이 됐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는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좀 사용이 됐는지 그 사용처가 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예, 파악이 그렇군요. 덜 돼 있고요. 그것도 곧 유형별로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대표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같이 운영되는 로컬푸드, 그리고 각 그 생활협동 생협이라고 하는 뭐 여러 형태의 그 생협 조합원들 중심으로 왜 어느 시는 되고 어느 시는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로 민원이 약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재난 기본소득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또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손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지원금과 또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위축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건데요. 이 재난지원금을 재량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부를 받기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소비가 목적인 만큼 기부보다는 소비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의원님.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양쪽 다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서 소비를 하는데 촉진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이익을 담당할 거고, 네. 또 기부를 하시는 방법 분들의 입장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데 양쪽 다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기부를 하는데 왜 기부를 안 하냐 이런 식의 시각들은 조금 좀 지양했으면 지양해야겠죠. 하는 그런 네. 태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정 기자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긴급재난 지원을 받지 않고 기부하기로 결정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다만 그러니까 당장 세금 납부액이 없는 저소득층은 공제 혜택도 없으므로 기부를 좀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윤종현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 세정처에서 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연말 정산 때 재난지원금 기부금 액수 한 15%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고, 전액 기부할 경우는 1인 가구는 약 5만 원, 4인 기구는 약 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게 없는 분들은 사실 세액 공제 혜택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다만 제도적으로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명히 이 재난지원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효과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기부를 한다면 또 다른 쪽에 좋은 쪽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 쓰더라도 또 다른 목적에 맞게 정부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든 아니면 기부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곳에 쓰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또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회 분위기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의 재난지원금 얼마를 받게 되는지 요모조모를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